6기 3년 동안 지역의 자치행정 분야는 적지 않은 부침의 연속이었습니다. 달라진 소통은 성과로, 여전한 적폐는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에 광양제철고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도 정부와 학교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광양시가 기존의 문화재단 설립 계획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회의적인 시각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이 주목됩니다. 1조 1,000억 원대의 여수 경도 복합 리조트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안에 미래에셋이 개발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투자 전망을 낙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6기 3년 기획보도, 오늘은 지역의 자치행정 분야를 살펴봅니다. 소통의 진전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잡음과 진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한 해 평균 방문객은 500만 명. 박람회라는 일회성 이벤트를 발판 삼아 지역의 대표 방문지로 정착시킨 것은 적극적 자치행정이 이룬 결실이었습니다. 시세 확장에 행정에 초점을 맞춰 가시적 성과를 거둔 광양시. 하지만 백운산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다 시민사회와의 논의 끝에 과감하게 중단하는 소통의 자세도 보여줬습니다. 여수시도 자사고 설립 논란에서 스스로 한 발 물러나는 결단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전시행정에서 탈피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정책을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 왔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면들이 많이 없어져서. 하지만 불법 계약과 특혜 시비 등 관가 주변의 고질적 추문은 민선 6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수십억 원대 부당한 수의계약에 연루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고, 문화예술계에서는 비선을 통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수시도 최근 시장 친인척들이 개입된 특혜 인허가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 수사와 함께 언론과의 갈등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군 의회의 행태에도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의회가 행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집권 여당이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순천과 여수는 단체장이 당의 지역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의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업무 추진비 등 경비 50억을 줄여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다. 새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지방도 동참하겠다며 최근 고흥군이 내건 시책은 신선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민선 6기 이제 앞으로 1년. 시민들의 응원과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시적 선심성 사업보다 진정한 자기희생적 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제철고를 포함해 지방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들이 자사고 폐지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지역의 특수성을 놓고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유일한 자율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등학교. 지난 2014년 도교육청 심사를 통과해 2020년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사고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철고를 포함한 지방 5개 자사고는 획일적 교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철고의 경우 포스코 임직원 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일방적인 일반고 전환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자사고가 없으면 임직원 자녀들이 대부분 아마 대도시로 이렇게 유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사고 폐지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한 전라남도 교육청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식적인 지침을 받아본 뒤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사고 폐지 정책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전남의 열악한 교육 환경과 제철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이 옆에 다르잖아요. 다른 데하고. 저희도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고 학교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제 좋은 방향을 찾아가야 돼요. 전국 자사고 교장협의회가 조직적인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조만간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할 외고 자사고 폐지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이 새 정부의 정책 코드에 맞춰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오늘 민선 6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룡산단 마그네슘 단지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11대 미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조 시장은 1년 남은 선거를 벌써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자연과 생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3선 시장을 계획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칭 여수 아름다운 섬 발전 포럼이 창립됐습니다. 여수 지역 섬 전문가와 학계, 문화예술인사 등 17명으로 구성된 여수 아름다운 섬 발전 포럼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포럼은 앞으로 여수의 섬 발전을 위해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양시가 그동안 미진했던 문화재단 설립 계획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해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민선 5기부터 추진했던 문화재단 건립 계획과 관련해 세부 추진 방안을 보완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와 관광을 포함시킨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광양시의회는 이에 대해 사랑나눔 복지재단에 이어 어린이 보육재단까지 출범을 앞둔 가운데 문화관광재단까지 설립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계획대로 설립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수시가 경도에 건립하는 1조 1,000억 원대 복합 리조트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월 전라남도와 여수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경도 해양관광단지 투자 협약을 체결한 후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기다리고 있으며 미래에셋은 올해 안에 개발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도 개발 사업은 미래에셋이 오는 2029년까지 경도에 총 1조 1,000억 원을 투자해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27홀과 콘도, 오토캠핑장 외에 6성급 리조트 호텔, 워터파크, 마리나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멘트를 적게 넣은 레미콘을 만들어 공사 현장에 납품해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불량 레미콘은 전남의 아파트 건설 현장과 도로공사 등 2,500곳에 수백억 원 상당이 납품되는데 구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하천 정비공사에 실제로 쓰인 레미콘의 납품서입니다. 시멘트가 272kg 들어갔다고 표기됐지만 실제 섞인 건 235kg, 37kg이 덜 들어갔습니다. 시멘트 배합량을 서류에서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레미콘을 주문한 건설사를 속인 겁니다. 업데이트 물으면 돼요. 계속 바뀌죠, 밑으로. 작업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73살 장모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업체 4곳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은 300억 원. 시멘트를 약정한 비율보다 최대 50% 이상 덜 넣은 불량 레미콘은 전남의 아파트 8곳과 관급 도로공사 등 2,500곳에서 쓰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레미콘으로 시공된 건물과 도로 등이 내구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또 다른 결함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사나 국가기술표준원에 지금 현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장 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등 6명을 구속하고 건설사와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 등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09년부터 7년 동안 조경업체를 운영하며 인건비와 거래대금을 부풀린 후 회사 돈 5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업체 대표 64살 A씨와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골프장 회원권과 아파트 등을 구입하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는데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이끌 컨트롤타워인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가 출범 1년 만에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광주시와 지역의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실현에 동참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의 적정 임금 실현과 노사 책임 경영 구현 등의 4대 원칙을 적용해 현재 조성 중인 빅그린 산단을 광주형 일자리의 시범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윤장현 시장은 노동계가 동참한 것이 역사적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맞잡은 손 놓지 않고 광주가 광주답게 광주를 살리고 광주가 변화해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 일에 전망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힌 데다 양대 노총 중 한 곳의 동참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젊은 애들이 광주에서 거주하고 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게 밖에 있는 기업을 광주에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노동계의 양보도 필요하고 노사민정의 전체적 타협을 통해서 하지만 불안 요소도 숨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빅그린 산단 특구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눈치지만 지난주 광주를 찾은 청와대 장하성 실장의 발언은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뉘앙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앙만 바라보고 있던 그동안의 어떤 일방 통행식의 경제 운영에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양대 노총 중 하나이자 지역 대기업 노조가 속해 있는 민주노총 광주본부에는 광주시가 협약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과 광주형 일자리 실현에 열쇠를 쥐고 있는 자동차 대기업들의 입장이 아직껏 전무하다는 점도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를 마냥 낙관하게 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양시가 농촌마을 개발 사업의 하나로 옥곡면 국사복랜드 운영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1년부터 7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숙박시설과 체험장, 수영장 등을 갖춘 국사복랜드 조성사업에 들어가 다음 달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농촌마을 생활환경 개선과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설 운영에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도 마을에 분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 도시공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전환됐지만 출범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운영 조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해당 조례안이 보류됐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조직 변경안은 지난 회기에서 승인됐지만 운영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도시관리공단 조례안은 다음 달 17일 개회 예정인 차기 회기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수 지역 6개 마을이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치매 안심 시범 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치매 안심마을 시범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여수시 소라면 6개 마을과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오늘 전남 광역치매센터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시범마을 선정에 따라 광역치매센터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도 치매 환자 보호 활동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오동도 앞에 있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 기부 체납 주차장을 직영하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수 해상 케이블카에서 기부 체납한 오동도 앞 주차장을 직영하고 요금은 10분당 2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부설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주차장 한 면의 확보 기준을 근린생활시설은 180제곱미터, 숙박시설은 120제곱미터로 강화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 사업은 전남형 주력산업 고용안정사업과 광양만권 우선 취업대상 일자리 사업, 희망 2040 고숙련 인력 양성 등 3개 사업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토비 포함 15억 원을 확보해 지역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과 취업 알선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수시 원래동 쓰레기 매립장에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이 설치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주식회사 GNC에너지와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산단 내 원래동 쓰레기 매립장에 시간당 200kW급의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올해 말쯤 완공돼 내년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실내악단인 하트챔버 오케스트라가 여수를 찾아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여수 해경교육원은 시각장애인 악단인 하트챔버 오케스트라가 오늘 오후 3시 교육원 대강당에서 복지단체와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운데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를 펼쳐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트챔버 오케스트라는 2007년 3월에 창단돼 지금까지 공연을 개최해왔습니다.